5시 39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와 보훈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보훈 행사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이십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유엔 참전용사 마스크 보훈 외교 얘기를 가끔 해주셨는데 그 보훈 외교가 올해 한국 PR협회가 선정한 한국 PR 대상 해외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 PR 대상은 한국 PR협회가 한 해 동안 분야별 홍보 우수 사례를 뽑아서 시상을 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홍보 관련 상인데요. 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진행한 유엔 참전용사 마스크 보훈 외교가 2020년 한국 PR 대상 해외 PR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 네. 원래는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어서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생존해 계신 해외 유엔 참전 용사들을 국내로 초청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네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계획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대신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던 6.25 전쟁 참전 22개국과 참전 용사들에게 방역 마스크 100만 장을 지난 5월 말 긴급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시작된 유엔 참전용사 마스크 보훈 외교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보훈 외교 사업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예. 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초기 구상 단계부터 22개 참전국 관계자 그리고 참전 용사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홍보 전략과 실행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네. 그 결과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그 22개 참전국 언론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특별 기사로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현지어로 제작한 유엔 참전용사 마스크 보훈 외교 유튜브 홍보 영상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을 보여주는 특유한 한국인의 마음이 빛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 마스크 지원에 관한 언론 보도도 많았지만 마스크를 전달받은 참전용사나 참전국 관계자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감사 메시지가 각종 매체와 SNS에 게재되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900명 규모 지상군 부대가 참전했던 벨기에의 필립 국왕은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한국 정부가 벨기에 참전 군인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었고요. 네. 또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미 보훈부 장관, 그리고 캐나다 보훈부 장관 등 참전국 정부 주요 인사의 공식적인 감사 메시지 또한 현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아, 네. 또 마스크를 전달받은 22개 참전국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의 진솔한 감사 메시지가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었는데요. 아, 네. 스웨덴 참전 용사인 고 비비 블룸베리 씨의 딸 피아 블룸베리 씨는 SNS에 마스크와 선물 사진을 올리고 스웨덴이 한국에 도움을 준 뒤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잊지 않고 감사를 표시하는 한국에 대해서 놀라워했었고요. 그랬군요. 네. 또 영국 참전 용사였던 필립 세넌 씨는 현지 공관을 통해 정말 고맙다며 우리 참전 용사들을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국 PR협회는 이번 유엔 참전 용사에 대한 마스크 지원 사업이 22개 참전국 국민들에게는 자국의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70년 전 은혜를 잊지 않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세계에 전했다면서 또한 우리 국민들 역시 22개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의 감사 메시지를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수준 높은 해외 홍보 우수 사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의의를 재조명하고 우리나라와 참전국 간의 안보 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가 개최됐다고요? 예,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이병영홀에서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한국국제안보교류협회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는데요. 이 회의에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수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6.25 참전 6개국, 그러니까 호주, 콜롬비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터키 이렇게 6개 나라 저명 학자들, 네.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 참전 6개국의 6.25 전쟁 참전 의의를 재조명하고 또 한국과의 양자 안보 교류 협력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발표한 사람들과 토론에 참여한 분들도 좀 소개해 주시지요. 예, 먼저 그 일부에서는 호주 국립대학교 존 블랙스탠드 교수, 또 뉴질랜드 국방부 이안 맥기본 전쟁사 교수, 네. 우리나라 국방대 김태현 교수가 참가해서 발표와 토론을 했는데요. 네. 사회는 뉴질랜드와 인도, 일본 대사를 지냈던 이준규 한국 외교협회장이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또 2부에서는 터키 루메리 대학교의 알리 데니질리 교수, 콜롬비아 육군 군사연구소 루이스 가브리엘 교수, 그리고 연합뉴스 문관현 기자가 발표를 했고요. 네. 이어진 3부에서는 태국 육군사관학교 에피삭 교수, 또 필리핀 마닐라 대학교 네실리 교수, 국방대 김영준 교수가 발표와 토론에 참여를 했고, 네. 카이자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전 해군 참모총장 정호섭 카이스트 교수가 2부와 3부 사회를 각각 맡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 준공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준공식이 네. 지난 16일 경북 영덕에 있는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날 기념식에는 장사 상륙작전 유격 동지 회원들을 비롯해서 기관 단체장, 육해군 관계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 원래는 지난 9월 14일 전승 기념식과 함께 준공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연기가 돼서 이번에 준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승 기념관은 6.25 전쟁 당시 불타는 애국심으로 자원 입대한 학도병들과 참전 용사들, 그리고 문산호 선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전후 세대에게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사 상륙작전에 사용됐다가 좌초한 LST, 문산호 모습을 재현했는데요. 네. 길이 90m, 폭 30m, 지상 5층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324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습니다. 아, 네. 기념관은 준공식에 앞서서 지난 6월 5일 개관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던 50여일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하루 평균 700여 명이 방문해 총 7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승기념관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그리고 장사 상륙작전, 이게 어떤 작전이었습니까? 전승기념관 1층과 2층이 전시관으로 꾸며졌는데요. 네. 장사리 해안 모래를 모티브로 해서 작전 배경과 부대 결성 과정, 또 출동, 작전 전개 순으로 구성이 됐고요. 네. 6번 작전명령 174호 문서와 메가다 장군 친서가 함께 전시가 되어서 당시 작전을 재현하는 공간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갑판하고 상부 3층에서 5층까지는 체험과 휴게 공간으로 꾸며서 70년 전 호국 용사들이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아름다운 장사리 해안 주변을 조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장사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4일과 15일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에서 벌어진 상륙작전인데요. 아, 네. 작전명 174 고지라고도 합니다.
9월 15일이 인천 상륙 작전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북한군 병력을 분산시키고 또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학도병으로 구성된 772명이 문산호를 타고 해안에 상륙, 국도 7호선을 봉쇄해 북한군 보급로 차단에 성공하고 철수했던 작전이었습니다. 아, 네. 원래 목적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위한 양동작전이었기 때문에 네네. 양동작전 목적 자체는 달성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네. 그 사망한 학도병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상륙작전에 동원됐던 문산호도 1991년 3월 난파선으로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의 하두철 조직국장님을 연결해서 들었습니다.